지금 이 논의 과정을 우리 국립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은 관뚜껑을 열고 뛰쳐나올 그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이른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인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바꾼 거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사과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그 발언을 처리하고 그거에 합당한 사과를 해라 국민들한테 이 얘기인데 그 앞에 발언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 자꾸 그 발언을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사과 되게 이게 뭉뚱그린 사과 받고 계속 장관으로서 국감장 이거 말이 맞지 않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앉아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까지 역사 공부하고 오셨대잖아요. 노동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국정감사 준비하고 온 게 아니고 저는 오늘 퇴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 이미 국민적 심판은 다 끝났다. 국무위원이 반역사적, 반헌법적 이런 입장들을 계속 고수하면 위헌적 언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국정감사가 돼요?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걸로 다 끝났고요.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퇴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퇴 스스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퇴정뿐만 아니라 저는 기관 증인 취소를 해서 국정감사장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민정 의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할 이 자리에서 장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소양과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걸 밀어붙이도 되는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럴까 민주당이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 아니 같은 한국말을 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일본에 의해서 강제 침탈된 건 맞다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1965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 그 조약을 맺고 그래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해석도 있었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 국적에 대해서 지금 서로 찬반 논란이 붙고 있는 데 있어서 그게 뭐 그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 그건 접어두고 우리 본인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하나 끝내고 나면 하나 갖고 나오고 하나 끝내고 나면 하나 꺼내고 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문수 우리 그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 그 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하자. 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나 김문수 장관이 대답하시는 거나 대동소이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응? 김문수 장관을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민주당은 내가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도 여러분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장관 의견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김문수 장관은 대한민국의 일본 침략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분명히 그거는 무효다. 분명히 하셨고요. 국적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차별받고 억압받고 이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미래지향으로 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이겨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학자한테 맡기고 빨리 국감 들어갑시다. 위원장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란하기가 어려운, 예, 언제까지 끌어갈 수는 없는데요. 이제 간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해철 의원이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총리는 명확하게 한국 국적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어도 자연인 김문수와 국무위원 김문수는 달라야 된다. 왜냐?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민들을 먼저 선도하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주장을 이런 회의체에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환노위 회의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환노위 회의 자체가 국정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전히 같은 답변을 한다면은 퇴장 조치를 시키고 국정감사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지훈 의원님 발언까지 듣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우리 환노위 국감장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는 거 맞지 않고 빨리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김문수 장관께서 헌법 전문도 준수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해서도 이거 자체가 무효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친일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기관장이 없이 이 국정감사를 한다. 이거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현안에 대해서 얼마큼 숙지가 되어 있는지 부분은 국정감사도 통해서 충분히 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 논의를 좀 끊고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말고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까? 예, 그럼 박홍배 의원님, 까지 얘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께서 오늘 또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새로운 얘기들을 하셨어요. 국적법 얘기를 하셨고 국적자였다 얘기, 또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 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호주법을 시행을 했죠.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서 여권 같은 것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 강덕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적자 아니었습니다. 국적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제동원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대법원과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다르게 나옵니다. 일본의 법원에서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일본의 국민징용령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강제징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대법원이 했었었고, 반면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은 1919년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법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강제징용이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들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지금 뭐 일본 국민은 아니었는데 일본 국적자였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좀 퇴정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오늘 좀 퇴정시키고 나머지 국정감사 좀 진행하고 또 추가로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실 부분 협의하시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장관님 여야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얘기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본 국적으로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아마 장관은 뭐 일본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었다. 우리 선조가 그다음에 혹은 뭐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이고 또 일본의 통치권의 행사가 불법이고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이런 호적의 기재라든가 또 그것을 근거로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그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였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한 우리 아까 박공배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징용 판결이라든가 일본 위안부 관련된 판결에서도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취지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이제까지 입장도 1910년 한일 병탄 조약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 입장에 따른다면 그 장관께서 발언한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아마 회의 진행이 참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기 한번 하시죠.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뭐 1905년 을사늑약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천무효다라고 하더라도 65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흘러간 역사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래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거 지나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그 식민지를 침탈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로 해놓고 또 실제로 내지인과는 차별을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많은 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뒤늦게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송기정 선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느냐? 그러나 그분은 애국자였다고 저는 보지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반복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의원님들하고 그 점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생각 같다고 그러시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1965년 한일 기본권 협정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재헌헌법, 현행헌법의 이런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일제하 그러니까 1910년 한일 강제 그 병탄 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사인도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충분히 지금 여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장관님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한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국회로 하여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근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고용노동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입법 또 예산, 국정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권한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께서 그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이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저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계셔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장관께서 퇴장하세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기관장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위원장님 자,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나머지 국정감사는 퇴장할 나머지 증인들과 이유를 함께 다시 밝혀주시면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그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장관님 말씀에 수긍이 돼야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퇴장될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행보입니다. 이거는 사회권 행보고 사회권 행보지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장관이 한 번이라도 저기 한 게 있습니까?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했고. 자, 오늘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